오후에 이어진 작업은 완성된 바닥골조에 벽체를 세우는 작업. 굴렁놀이 하듯 패널을 탁탁 끼우는데요. 쉽게 작업하는 것 같지만 모든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섬세하게 수평을 맞추는 작업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작업은 중단됩니다. 지금 정확히 맞는 건가요?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네, 맞추기 해서 지금. 바닥 높이를 조심스레 맞추며 다시 균형을 맞추는데요. 그 처진 막, 그 굽은 막과.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를 잠깐 맞으니까 이 맞잖아. 스페인 이제 맞잖아, 지금. 붉은 레이저 선과 쭉 곧게 이어지는 벽체. 이제 속도감 있게 벽 작업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패널이 좀 무거운 모양. 단열재가 붙지 않은 것도 무게가 5kg이 넘는다는군요. 반체야 패널이 한 몇 개? 한 40장도 안 돼. 26평이. 나는 저 멀리 이제 들고 나르면 굉장히 아프죠.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또 이게 한동만 작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부 다 딸린 게 전부 다 그 작업이거든요. 한꺼번에 20채를 만들다 보니 세워야 하는 패널의 양은 약 800장. 벽체를 세우는 과정만도 사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얼추 모양을 갖춘 고단열 스틸 하우스. 이제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여기부터 가다 올라. 단열재를 한층 더 쌓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핀 설치하기 했어. 핀이요? 핀, 보온 단열재 핀. 단열재 이제 요 핀을 붙여갖고, 네. 그 위에다 단열재를 설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넬로 세우는. 아, 그럼 삼중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 3중으로 벽체를 세우는데 앞면을 붙인 패널 위에 단열재를 넣고 그 위에 패널을 외벽을 제외한 마감재로 붙이는 겁니다. 본드로 붙이거나 이게 아닌가 보네요. 본드가 잘 뜯어져요. 그래서 이거 핀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단열재가 완벽하게 붙도록 하기 위해 벽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핀을 설치하고 준비해둔 단열재를 촘촘하게 밀어서 붙이는데요. 이 작업은 오롯이 작업자의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고된 과정입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단열재 설치 작업. 대체 얼마나 많이 붙여야 하는 걸까요? 어디 해주시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아, 전부 다 돌려주시는 네. 거예요? 소음 차단 겸 이렇게 단열재 보온 겸 여름에 이제 시원하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단열재 보강 작업을 하다 말고 벽체에 구멍을 뚫는 작업자. 멀쩡한 벽에 왜 구멍을 뚫는 거지요? 해부 작업 전에 미리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죠. 선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꺼운 단열재를 덮기 전 전기 배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 컨센트나 스위치가 될 부분을 미리 정해서 뚫고 전기선이 들어갈 관도 연결합니다. 시비 난연관이라고 사실 불이 안 타는 관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안으로 이제 전선들이 다 지나갑니다. 배선 작업이 마무리됐으니 다시 단열재를 얻는 작업자들. 부디 소비자가 만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고단열 스틸하우스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단열 작업인 만큼 빈 곳 없이 세심하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든 공정의 절반가량이 마무리된 셈.
철제로 만든 다른 집보다 많은 공정을 거쳐야 고단열 스틸 하우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작업한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컨테이너 하우스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한다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고.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예. 전부 다 뭐 화재, 뭐 소방법, 뭐 이렇게 다 해갖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죠. 단열재 사이를 말끔하게 메꾸고 이제 마감 패널을 끼워 넣어야 할 차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집 한 채를 짓는데 한 달 남짓 걸린다는데요. 삼중 단열의 마지막 공정. 레미네이트 코팅이 된 패널을 단열재 위에 덮어 벽체를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앞면 단열재 넣고 난 뒤에 네. 이제 안 밖으로 판넬 새야 시원하고 따뜻하고 네. 옆방하고 이제 소음도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철제로 만들어 보다 단단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 이동하기 편리한 모듈 하우스인 고단열 스틸 하우스. 공장에서 한꺼번에 여러 채를 같은 모양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모듈 여러 개를 쌓거나 붙여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만드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커다란 짐을 실은 트럭이 도착한 곳은 세종시의 한 공장. 이곳에서는 모듈을 이용해 형태 변형이 가능한 건물을 짓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간 자체를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집인 거예요? 뭐 쉽게 이해하면 방이나, 그러니까 모듈 하나가 방일 수도 있고요. 모듈 하나가 거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 하나가 이제 뭐 화장실일 수도 있고요. 오늘 싣고 온 모듈은 모두 7칸.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듈은 벽체를 변형해 옆으로 붙여 일반 주택을 만들거나 위로 쌓아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바닥면이 같은 크기의 모듈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시다가 집이 좀 더 넓게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하나의 유닛들을 언제든지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모듈은 미리 설치해둔 바닥 위에 고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모듈을 옮기는 과정은 여느 이동식 주택을 옮기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종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체 최종 고정을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흔들림이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모듈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옮기고 하부 고정틀에 딱 끼우면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건물의 형태를 정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후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 양쪽 칸을 이어주는데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풀기 쉽게 하기 위해 볼트로 받거나 용접하지 않고 결구 방식으로 단단히 있습니다. 일단 모듈 단위로 이제 이게 조합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연결 부분 해제하고 그다음 모듈 단위로 이제 변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모듈 6칸을 이어서 만든 집 한 채.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올린다면은 공사장 소음이나 분진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각 모듈을 연결하거나 한 가씩 넣거나 빼는 것에 따라 5가지 너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군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 건 매우 새로운 형태의 건축 방식입니다. 모듈 이제 5구 타입으로 이렇게 변형할 거. 기본 모양에 한 칸을 더해 더 넓은 형태의 모형을 만드는 작업자.
이날의 형태 변형 모듈 하우스의 안정성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철제 다루는 소리가 요란한 공장. 이곳 역시 집을 지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철근인데요. 일단 알루미늄 프레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저 알루미늄 프레임은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모듈러 간의 결합과 그런 분해를 위한 그런 결합체고요. 가벼워서 다루기는 쉽지만 강도가 약해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엔 부족한 재료 알루미늄. 이런 특징을 보강하기 위해 알루미늄 프레임 사이에 단단한 철근을 넣어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저 알루미늄 프로파일 안에 이런 금속 각파이프가 들어가면서 이게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작업의 시작은 바닥 모양을 잡는 것인데요. 일단 네 귀퉁이 부분에 좀 특이하게 생긴 장치를 하나씩 가져다 놓는 작업자. 이 장치가 이곳에서 만드는 모듈 하우스의 핵심 부품이라는군요. 코너제죠, 코너제. 코너제예요? 네. 모듈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위치를 잡으면서 이게 볼트가 양방향으로 돼 있어서 모듈을 서로 이제 끌어당겨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각 모서리를 연결하는 데 쓰는 코너제라는 이름의 부품. 여기에 철제 기둥을 연결해 모양을 잡는 겁니다. 코너제에 뚫린 모양대로 방향을 맞춰 끼우면 바닥 모양 완성. 균형을 딱 맞춰 만들기 위해 바닥과 벽의 조임쇠를 이용해 흔들리지 않게 결구시켜 고정하는데요. 자칫 골조 작업이 틀어지면 집 모양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은 필수입니다. 사실 지금 만드는 골조는 바닥이 아닌 천장 골조. 크레인을 이용해 위로 올린 후 다시 바닥을 놓고 코너제에 끼워 사방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틀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만들어둔 천정과 기둥을 연결할 차례. 이런 형태로 코너제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른 모듈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붙이고 뜯어서 다시 반대쪽에도 붙이고 또 위로도 쌓을 수 있고요. 레고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레고 블록을 저희가 갖고 놀다가 그 블록을 이용해서 더 넓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구된 부분은 가볍게 용접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마무리하는데요. 사각 상자 모양의 골조가 완성되면 이제 벽체를 만들 순서입니다. 벽체 역시 미리 만들어둔 골조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레임을 짜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이 파워바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벽체랑 내부 마감이랑 다 붙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일정한 규격으로 저희가 미리 재단을 해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바닥부터 차곡차곡 파워바를 채워넣는 작업자. 그리고 조임쇠를 밀어넣어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용접과 못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듈러라는 게 나중에 분해를 할 때 볼팅이라든지 용접이 돼 있으면 분해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인트라는 부속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결구식 체결 방법입니다. 많은 철제를 사용해 보다 단단하게 만들지만 알루미늄과 철근을 적절히 섞어 가볍게 만든 모듈 주택.
완성된 벽체엔 단열재를 3중으로 넣어 마무리하는데요. 설계에서 인테리어까지 모든 공정은 한 달 남짓 걸린다고 합니다.